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에 소나기가 정말 요란합니다. 어제 세찬 소나기의 영향으로 대구를 포함해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또 폭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안개 낀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9도 안팎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낮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이어지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낮에는 33도 이상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는 지역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허용된다면 저임금 문제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폭 인상하라! 경주 여성노동단체가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반대한다며 지금과 같이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72.1%가 최저임금의 인상액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란 평생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경북 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지역의 노동상담 사례 352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5.6%나 됐습니다. 200만 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61.3%가 여성 근로자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최저임금 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간제 또는 하청, 파견 노동자, 시간제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인상과 왜곡된 노동구조 속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임금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가장 이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양극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최저임금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포항지부가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부는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아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내왔지만 연대 활동에 지원은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조합원 69.9%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으나 금속노조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스코가 추진 중인 오투기장 조성의 문제점들이 거론됐습니다. 주민 소통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시 중단돼 있는 포항시와 포스코 간 상생 TF를 재가동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영일만 바다 135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오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용원 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다를 매립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그 오토이장 하면서 이렇게 그 지자체하고 소통이 안 돼서 가는 거는 지자체를 무시하는 거라 난 그래 보거든요. 국장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포항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큰 정책을 할 때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7차례 만나 진행했던 상생 TF가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포항시는 포스코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탄에게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놓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이제 상생 TF를 가능할 수 있도록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인 시민 걸기대회를 막기 위한 포스코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기업이 그런 행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 고민도 돼요. 엄연하게 이제 허브에서 보장 집행 시비 잘 되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 엔진이 필요한 포스코. 포항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놀이터와 공동주택 운동기구 등 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는 즉시 보수하거나 철거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메가더 장군은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메가더 못지않게 큰 공을 세운 영웅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워커 장군인데요. 7곡의 중학생들이 워커 장군을 기리자고 나섰고 여기에 7곡군이 뜻을 합쳐 흉상을 만들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군에 넘어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하라며 낙동강 전선을 지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큰 공을 세웠지만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7곡의 한 중학생이 워커 장군을 기리자며 친구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적어도 7곡군 사람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알려보자 해서 이제 일단 모였어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군수님에게 알려서 이거를 홍보를 부탁드려보자. 김 군은 친구들과 함께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김재욱 7곡 군수가 학생들의 뜻을 받아들여 흉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워커 장군을 기억하고 우리 낙동강 전선이 바로 워커 라인으로 명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역할을 하신 워커 장군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곡군은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주민들의 성금으로 흉상을 만들어 다음 달 7곡 호국 평화기념관에 전시하며 워커 장군의 업적을 기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2023 경북 대표 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포항시와 울릉군의 연계 관광상품 등 6개 상품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본선에 오른 상품은 포항의 K드라마 촬영장 순례와 울릉의 생태힐링 투어 코스가 결합된 동해바다 뱃길 따라 울렁울렁 울팡 투어, 과일 따기 체험과 블루로드 트레킹 등 농산 어촌을 동시에 즐기는 영덕 삼촌 여행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본선에 진출한 관광 상품을 여행 전문가들이 체험해보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참가자 평가 등을 거쳐 연말에 왕중왕 상품 1개를 선정한 뒤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경북 대표 관광 상품으로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조도시 안동을 꿈꾸며 야심차게 조성했던 안동 백조공원이 개장 9년 만에 폐장했습니다. 안 그래도 골칫덩이였던 백조공원에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덮치면서 양계 농가를 위협하는 시설이 됐기 때문인데요. 안동시는 백조공원과 낙동강변 백조방사장 두 곳을 모두 철거하고 시민휴식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지류인 안동 무릉유원지 백조공원. 천년기념물인 고니와 원앙이 자취를 감췄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남아있던 고니 2마리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혹고니는 지난 4월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는 지난달에 경주 버드파크로 모두 기증했습니다. 문화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 절차를 밟는 사이 남아있던 원앙 6마리도 임시사육장에서 탈출했다고 안동시는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연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덮쳐 고니 11마리가 집단 폐사하면서 감염 우려 시설로 지목돼 지역 양계 농가로부터 폐쇄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객 유치, 종 복원 같은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 까다로운 유지 관리 때문에 안동시로서는 골칫덩이였습니다. 환경 그 안에 든 가축 농가는 살처분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냐 이런 원성도 있었고 솔직히 AI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재입식하자니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미 도심 낙동강변에 조성된 백조방사장은 2015년부터 백조방사가 불어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환경부나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안동시는 무릉 백조공원은 시민 휴식공원으로 제공하고 시내 낙동강변 방사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봄 피크닉장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연못은 경관용 분수도 이제 일부 넣고 해서 살리고 원두막 여기는 가족 단위의 피크닉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백조의 도시 안동을 만들겠다며 53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고 해외에서 고니를 수입해왔던 백조공원이 결국 개장 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여객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비함정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활동도 수시로 펼칩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산업 육성 포럼을 갖습니다. 어제는 SMR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원자력 글로벌 시장 동향, 전망과 혁신형 SMR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미래교통 혁신 사업 중 하나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관련한 용역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경주시는 UAM, 도시항공교통에 대한 여건 분석과 수요 검토, 경주형 정책 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8월까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울진군이 선정돼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울진군은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6월
9월의 소나기가 정말 요란합니다. 어제 세찬 소나기의 영향으로 대구를 포함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고요. 또 폭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나기의 영향으로 안개 낀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29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낮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이어지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우리 지역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영천 1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영천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영주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영주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33도에 달하는 높은 기온 보이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